일본에 지금 자동차 5개 정도인가 전부 비리에 다 연루돼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건설업 쪽에요, 통계치를 조작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니까지 했어요. 일본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거예요.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도 성장할 때는 일본이 부정했다거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뉴스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쁜 거는 지금 일본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10년, 20년도 아니고 4, 50년씩 속여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리 같은 것들이 있어도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동안 이제 세계가 보아온 일본은 되게 정직하고 청렴하고 장인 정신의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그러면은 과거에 진짜 일본 사람들을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꼼꼼하게 자기 일 철저히 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접해본 일본인들 중에서 성실하고 인품이 괜찮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마음씨가 참 한결같다 그럴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일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도요타 문제라든가 지금 자동차 5개 정도인가가 전부 비리에 다 연루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자동차 문제가 이렇죠. 딴 데도 나는 대동소이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 정부가 건설업 쪽에요, 통계치를 조작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니까지 했어요. GDP 때문에. 계속 GDP 성장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민당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막 이중 계승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사히 신문에도 나오고 공문 내려오는 샘플 다 보여주고 난리가 났었죠.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한 행위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들은 아예 기록을 하지도 않고요. 좀 불리한 기록들은 수정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아베 총리 때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정치 시스템의 문제라 나는 보거든요. 경제 얘기에 정치가 연결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게 현 정치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로 경쟁해서 서로 좀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데 현재 자민당 입장에서는 잘하나 못하나 영원히 이어지니까 굳이 잘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요타가 자동차 여러 모델 중에서 이제 검사할 때 규정을 제대로 안 따르고 속이고 안 했는 걸 했다 그러고 내지는 제어 장치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검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도 아니고 4, 50년씩 속여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리 같은 것들이 있어도 이게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본 사회, 일본 문화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이런 차원의 하나를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니까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갈 때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고 저렇게 해도 이익이 남으니까 소위 말해서 엄격하게 뭘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버블 경제 이후로 일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기업들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반드시 그는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까라면 까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까라면 까 거의 그런 문화 하라면 해. 어쨌든 최대한도 노력해서 어쨌든 이뤄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반기를 잘 못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도 막 강하잖아요. 우리 노조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항을 못하고 거의 이제 따라야 되는데 성적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역을 못하겠고 그럼 맞춰야겠고 도저히 실질적으로는 안 되겠고 그게 이제 비리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 그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문화라든가 일본 사회 전체의 어떤 수직적인 사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도요타가 굉장히 글로벌한 자동차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뭐 경쟁사끼리는 적이 꼬꾸라지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토요타가 사실은 지금 세계 톱이잖아요. 엄청난 수량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2천만 대가 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토요타가 왜 저렇게 잘 나가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나가잖아요. 한동안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주춤주춤 침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이제 팔리면서 토요타가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토요타 자동차는 믿을만해. 뭐 그거였잖아요. 신뢰 간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백 같은 걸 터지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했는데 여기 부정이 있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고 났을 때 저게 에어백이 제대로 터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생기면은 자동차 사기를 꺼려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차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들 보면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뭐 엄청난 상을 받고 톱 클래스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옛날에 현대나 기아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EV6라든가 아이오닉5 EV9인가 미국에서 엄청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오닉스5, 아이오닉6 나오도록 보면 평가 되게 좋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동차도 사실은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삼성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고 조선업도 일본은 완전히 거의 지금 쑥 들어갔죠. 우리가 지금 다 석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철강 산업도 그렇고 문화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 다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 지금 뭐 완전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전자제품 그렇잖아요.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나요? 삼성, LG 전자제품 그거 전부 전 세계에서 1, 2등 하죠. 일본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동차, 특히 토요타 자동차. 근데 지금 자동차 문화에서 일본이 저렇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좀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토요타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거는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나가니까 저런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는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친환경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감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전기차로 이제 이동할 텐데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국은 발빠르게 이제 그동안 준비해 왔고 특히 중국은 또 엄청나죠. 전기 자동차에서는. 왜냐? 중국은 뭐 소위 말해서 엔진 자동차는 토요타나 유럽차라든가 한국에 도저히 따라올 자신이 없으니까 뛰어넘어서 전기 자동차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기 자동차가 뭐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저게 하이브리드 차가 저게 계속 10년, 20년 가면 괜찮은데 저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일본 자동차 산업은 완벽하게 옛날에 반도체가 그 쇠했듯이 자동차도 쇠할 가능성이 왜냐? 그 당시 반도체가 뭘 잘못했느냐? 그 당시 PC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대응이 늦는 게 지금 일본 자동차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잠깐 반짝한다고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부정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일본의 참 고민이 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일본에 유독 부정부패가 넘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직 문화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변화가 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평등 사회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직 사회예요. 수직 사회. 그게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사무라이 문화였기 때문에 사무라이 문화 그 시대는 명백하게 수직적인 질서가 있었어요. 일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 있고 산업공상 쭉 있고 이게 딱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딱 틀에 짜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게 장인정신이 된 거예요. 왜?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게. 거기에서 대대손손 그것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되는 거고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술들,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일본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이 되면은 어떤 큰 조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수직 문화가 되는 거예요. 수직 문화.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약간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게 부당합니다 하고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도 성장할 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타났어요. 내가 유학하는 10년 가까이 90년대 초중반부터 내가 한 10년을 일본에 살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일본 사회에 이런 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부정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뉴스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나왔다 그러면 한국인이나 중국인 얘기지. 한국이나 중국은 사기도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거는 한국인, 중국인이고 일본인들은 아주 대단한 선민의식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은 거는 일본에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게 내가 유학할 때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나쁜 거는 지금 일본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도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중국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산 국가니까 의뢰에 그렇게 치부하는 부분은 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가장 놀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10년 살면서 일본을 봤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들이 연일 터지니까 내가 그 과거에 봤던 그 일본은 어디로 갔냐 한탄을 하는 중이죠. 일본의 그 수직 사회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 수직 사회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얘기가 그냥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라야 돼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나는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많은 일단 전문가들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지 일본을 정통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사람은 그 제대로 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 사회는 위에서 하는 얘기를 주로 따른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추직 사회다 보니까, 그게 사무라이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걸 파워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파워하라는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지매 한다는 거죠. 이건 솔직히 이게 한마디로 갑질인 거죠, 이게.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갑질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는 사회, 일본은 어느 정도. 그게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 많고 지위가 높고 하더라도 좀 부당하게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저거는 부당해. 저거는 옳지 않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하지만 할 소리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지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어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사회. 잘나는 사람은 잘난 사람답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일본 사회예요. 그러니까 갑은 갑질하고 어른 얼질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얼질한다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해요. 우리같이 강하게 반항 의식이 없어요, 별로. 그 이제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회는 진짜 그런 사회일지도 몰라요. 내가 뭐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학자가 총리라든가 장관 막 비판하는 글을 쓰잖아요. 댓글들이요. 너는 장관이 되거든 나중에 비판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인간이 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비판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있을 수 없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떤 내 영상에다 한번 했더니 댓글에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나는 일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재밌는 얘기죠. 한국하고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유교라는 게 이게 중심은 선비 문화잖아요. 선비 문화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어요. 어쨌든 한국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근데 일본에서는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왜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돼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는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뭐 내가 와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 사회는 와라는 게 화자예요. 우리 한문으로 하면 화자였죠. 그죠? 좋아할 때 화자. 이걸 가지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일본어로는 야마토라고 읽어요. 이 와라는 문화는 조화를 중시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 조화라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특출나게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세에 따른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강한데 그 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위계 질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제일 꼭대기 있고 약한 사람 밑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사회를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저 높은 사람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니스라고 들어봤어요? 뭐 우리로 치면은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자니스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그 자니스의 그 대표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5, 60년 가까이를 성학대 해온 거예요. 성착취를. 그 자기 소속사에 10대 그 어린애들을. 그게 5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이 밝혀졌어요. 근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사회에서. 이게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 소속사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 사람들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이 사람의 힘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게 소속사 가수나 탤런트라든가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비리 같은 것들을 언론에서 거의 송출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도중에 계속 나오는 게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 수직적인 문화,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선비 문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화.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표출될 수가 있는데 일본은 힘 있는 사람은 갑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사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이 힘이 있다고 자기가 세다고 약한 한국을 이지매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로 안 그래도 속이 뒤틀려 있는 상황인데 갑질까지 당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힘이 좀 커지면서 1인당 GDP 같은 것들도 이제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임금 같은 것들도 일본을 능가하고 많은 부분 일본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이제 전체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 보니까 세계 경제 뭐 3위 국가, 뭐 4위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댓글들 보면요. 10몇 위 국가가 뭐 3, 4위 국가한테 뭐 비판하고 이런다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쓰는 사람 요게 일본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습득해가지고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처근하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잘못 배웠다. 그 일제의 잔재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능가하는 순간 일본은 우리한테 갑질을 안 할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갑질하는 문화거든, 일본은. 자기들이 한국보다 나은 게 별로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갑질을 못 해요. 안 해요. 그게 일본의 젊은이들한테서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지금 한국어 공부 엄청 하죠. 한국어 모르면 왕따 당한다 그럽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을 보이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늘 골머리를 앓았던 독도 이런 문제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더 발전을 하고 해서 일본을 제치게 되면 오히려 일본 쪽에서 아 독도 너네 땅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지금같이 그렇게 도전하거나 계속 도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겠죠. 사실 옛날에 일본에 그렇게 도발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도발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안 오는 상태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는 한국을 귀엽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다뤘어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기어오른다 이거죠. 기어오르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귀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얘기를 아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근데 이 인간들이 싹 사라지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일본을 구성할 때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힘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하고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수직 문화, 갑질 문화, 갑을 문화 이거하고 이렇게 전맥이 되면서 한국이 더 자기들보다 훌륭한 국가가 되는 순간 일본에서 한국을 향하는 갑질은 사라질 거라고 나는 보는 거죠. 오늘도 경제 원탑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채널에 오시면요. 최근에 일본의 엔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한일역전TV입니다.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자주 들리겠습니다. 경제 원탑. 감사합니다.